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IT 모바일 부장 한준호입니다.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류균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도쿄올림픽도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올림픽 개최 직전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거론됐던 만큼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와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만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 방안 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개막식만 참석을 하고 네. 돌아간 선례가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한일 관계가 이야기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미구한 장래에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평창은 왔다 가고 그리고 얘기를 해보자.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관계가 더 반일과 혐한의 관계가 더 악화가 됐죠. 네. 실제로 문 대통령이 그 방한의 마지막 조율을 하던 시점에 주한 일본 공사가 이상한 얘기를 네. 해가지고 우리 국민 정서가 가지 마라 하는 갑작스럽게 또 그 여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 디테일한 얘기지만은 그럴 정도로 한일 간에는 그 미묘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밤을 새워서 악유를 한다든지 이런 국민 정서가 움직여 가지고 일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대승적으로 미래를 정말 내다보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한국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차라리 그런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순수하게 이 코로나에 1년 늦춰진 올림픽 잘 무사히 끝나도록 가서 축하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착한 마음, 선심이죠. 그런 것에 대한 거는 한일 관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립하기 힘들다. 이렇게밖에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네요. 또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과거사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했는데 일본도 조금 더 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뭔가 좀 대승적으로 좀 외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일 관계가 반일과 혐한으로 더 갈 수 없는 데까지 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본다면 일본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일본 아베나 스가와 같은 오랜 동안 자민당의 맥을 이어가면서 집권 가도를 달려온 그런 왜냐면 이것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애널로그 정치인 제가 장인 정치인이라면 장인은 좋은 얘기니까 노후한 장인 이것도 장인 앞에는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디지털 마인드가 아닌 애널로그 마인드를 가지고 견지해온 그 일본 정치인들의 한계로 볼 때는 이런 상상을 가능해요. 정말로 우리가
혐한을 하게 된 진정한 원인은 한국이 매번 번번이 자기 마음대로 약속도 안 지키고 합의한 것도 깨고 이것을 응징하는 방법은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전쟁 아니고는. 그러면 응징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본한테 있어요. 근데 응징하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위에서 갑질입니다. 그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지 응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항상 혐한의 그 단어의 배경에는 한국을 얕잡아보고 멸시하고 과거의 한국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한테는 또 반일 감정의 핵심이 됐습니다만은 일본은 또 일본대로 나라가 다르니까 일본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한국에 대한 염증 이것이 자꾸 키워져서 혐한이 갈 때까지 가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깨서 미안하다. 다시 이 문제는 그런 소위 항복문서 비슷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에서 메시지를 논하고 싶지 않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마인드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온당한 생각인가? 시대에 맞는 생각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아직도 그런 애널로그적 정치와 그 마인드의 사고의 영역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런 사고방식이다 보니 한국과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유추하는 한일 관계이고 그런 한일 관계는 더 이상 물론 두 나라 모두에게 마이너스지만 특히 일본은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는 일본이 다시 새로운 30년,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아무리 한국이 뭐 해도 한국은 사실 한국도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이런 스포츠 행사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도 분명히 일본처럼 그 선진국의 길을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갔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은 명백하게 선진국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이 자가 발전하는 선진국이 아니고 전 세계가 객관적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정하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일본이 혐한론을 거두고 한국을 같은 대등한 수준의 선진국으로 바라보는 자세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뭐 그 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을 바이패스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을 과거에는 불행히도 한국이 일본을 외면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일본의 힘을 빌리고 일본의 기술을 얻어오고 일본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서 발전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일본한테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몫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일본의 아날로그 정치는 그런 한국을 그렇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을 그 길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테이블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대로 자기 반성 복귀를 해야 되겠지만 일본은 지금 이 시점에서 통렬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일을 하고 일본이 혐한을 하는데 그것을 전 세계의 문명 선진국들이 바라볼 때 누구 편을 들 수 있겠어요? 아무 편도 들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얘기는 니들 왜 그래? 왜 그렇게 시대착오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어떤 나라든지 그런 정도 됐으면은 서로 관계를 재설정해서 새로운 관계로 나간 것이 세계 인류의 역사야. 독일, 프랑스, 영국 어떤 나라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상호 존중이야. 패전국이 있고 점령국이 있었지만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근세 무슨 거 아니고 꽤 오랜 시절부터 아마도 우리의 이 대담은 새롭게 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형 검토에서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 됐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구태의연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커져서 그야말로 큰 암덩어리가 된 것이 혐한입니다. 우리한테도 당연히 우리가 복귀해가지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그런 혐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올림픽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한일 관계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의 반일이나 일본의 혐한 네. 이게 뭐 최근에 와서 생겨난 건 아니고 뭐 꽤 오랜 시간이 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여실히 이렇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뭐 한일전을 통했을 때 뭐 인터넷 기사에 나오는 기사나 이 여러 커뮤니티에도 뭐 일본을 비하하는 말도 많이 나왔고, 근데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사실 이 반일하고 혐한 이런 생각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뭔가 더 억제시키고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서로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반일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사실 이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한 측면이 너무 많았습니다만 또 우리 스스로가 못난 역사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명백한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할 수 없어요. 반성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일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국민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주권의 또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이것이 강제가 가지는 우월의식, 갑질, 뭐 이런 없이 여기는 뭐 이런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온당한 거냐는 차치하고 지금 한국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나라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한국은 더 반일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반일을 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 왜 이런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또한 우리 나름의 되돌아보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반일 감정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여기에 대한 공부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최근에 예. 그 한류를 좋아하는 일본 대학생들이 한일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라는 책을 냈는데요. 예, 이게 예. 한국에서도 좀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 일본 대학생들이 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를 이게 정면으로 다룬 그런 책인데요. 근데 그 학생들은 역사를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권 문제로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도 학생들처럼 그 뭐 반일을 하려도 일본은 잘 알아야 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서로를 아주 잘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나 좀 전에 그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애널로그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일본의 디지털 세대들은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디지털 세대가 많습니다. 네, 좋은 코리아를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재미있고 즐겁고 자기들하고 호흡이 맞는 이것은 세대의 그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건데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또 변질될지 나이가 들면서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방식, 이런 정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양국 간에 새로운 문화를 서로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본 젊은이들이 저런 생각을 한다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본 배울 점이 많고 일본 좋은 점이 많아 이렇게 느끼고 있는 디지털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갔던 반일 감정, 그 반일 감정 너머에 그렇다면 왜 일본이 오늘날처럼 지난 시간에 64년 올림픽도 하고 2020년 올림픽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찬란했던 근현대사 그리고 지금 디레마에 빠져 있는 21세기 일본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공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가령 우리도 그런 과거를 가졌습니다만 64년 올림픽 이후의 선진국이라면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뭐 원조로 해주고 무슨 뭐 기술제로 해준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심을 갖거나 반일 감정을 갖는 것은 컴플렉스예요. 그것을 있는데도 받아들이면서 과연 우리는 뭐가 모자랐는가? 일본을 제대로 아는 공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사실은 또 그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일과 친일로 나뉘어 가지고 극렬하게 갈등을 빚으면서 한국은 또 그런 대로 거기서 어떤 변화구, 탈출구, 출구를 찾아서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반일과 친일의 양극단의 감정만 가지고 머물 게 아니라 일본을 제대로 아는 지일이 필요한 겁니다.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반일도 제대로 하고 친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반일과 친일은 그 모순된 상반된 그가 아니고 그것을 잘 믹싱해가지고 지일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낳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과거의 한국은 지일까지도 친일로 몰아서 반일이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를 지냈는데 지금 그 일본의 젊은이들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일본을 얼마나 지금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이 얼마나 일본을 정말 제조한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 경제 내 세계 발전에 얼마나 혁혁한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아는 순간 우리는 일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지1을 일본 공부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지1 일본 공부 안 했잖아요. 네. 우리가 마찬가지 일본은 똑같이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무슨 멸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정 지금 식자들 간에 일본과 한국을 서로 제대로 알기 해서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같이 이렇게 조감해서 믹싱해서 하는 그런 공부하는 모임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것이 조금 더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고 당당하게 그런 연구와 공부가 진행이 되는 그것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은 막다른 골목입니다만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오늘은 저희가 그 풍수화 시간에 그 반일하고 혐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근데 뭐 지금 올림픽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한번 이 반일과 혐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뭐 이거는 그 반일과 혐한은 쉽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이게 지속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교수님께서 콕 집어서 그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일본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뭐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일본을 뭐 반대를 하건 찬성하건 할 수 있다. 이 지적에 저는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뭐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그 어떤 나라인지를 더 들여다보시고 한번 뭐 일본의 과거나 현재 이런 것도 한번 그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은 그 뭔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재미난 얘기거리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계속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그 류균 교수님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풀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많이 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